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는데요. 지금 청년들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들 중 하나입니다. 성장하기 위해 아파야 한다는 법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냥 아프다고 하기에 지금 세상은 너무 암울한 것 같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20대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MZ 뭐하고 살아?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데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귀에 들려오는 듣고 싶다는 말들 웃고 싶지 않은데 웃고 싶지 않은데 입꼬리를 올려야 해 웃고 싶잖아 얼굴들 듣고 싶다는 말들 당당히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마음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존중받아야 해요. 네, 선생님 그리 말씀하셔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안 되냐셔도 화를 내셔도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난 그런 게 싫어요. 이게 맞지 않나요? 우린 그게 싫어요. 당당히 어깨 쫙 펴고 고개 들어라.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내린 꽃봉오리 존중받아야 피어. 네, 선생님 그리 말씀하셔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안 되냐셔도 화를 내셔도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어요. 또 어떻게 할지도 나 잘 알겠어요. 솔직하고 담백한 표정을 지어도 그대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네네 선생님, 네네 선생님. 저를 들으셔도 저는 네, 여러분 장단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말이 된 장단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의 말씀을 그저 그리 참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거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살고 있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신이지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나온다는 것이 낯설지만 흥미진진한 경험인 듯합니다.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도록 애써보겠습니다. 네, 저는 시흥에 살고 있고 이 방송에 초대되어서 너무 재밌고 기쁘네요. 많이 떨리기는 하지만 즐겁게 놀다 가보겠습니다. 요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나요? 요즘은 유행도 엄청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청년 게스트분들은 요즘 어떤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꼭 한 번은 해보는 성격이라 오래전부터 주변에서 취미 부자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도 될까요? 저는 옛날부터 그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보통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레진 공예나 도자기 작업 같은 것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승준님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 캐릭터를 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 만화 캐릭터가 돼보고 싶다라는 걸 많이 느껴서 저는 애니메이션 코스프레나 아니면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가 저는 취미입니다. 저도 코스프레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그게 아무래도 도전하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음. 진입장벽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게 막 사람들이 많이 아는 취미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막상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정말 매력적이고 이게 정말 다양한 나이대 분들이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일단 먼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애니메이션 이런 행사나 이제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가면은 이쁜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고 아,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사진이나 이런 옷 입어보면 정말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막 네이버 카페 같은 걸 엄청 서치를 했어요. 근데 그런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상을 판매하는 그런 중고 사이트 되게 많아서 거기서 시작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네이버 카페를 가장 많이 활용하면은 네, 되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시작하는 게 어렵진 않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게 뭔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취미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입장벽을 높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같이 그런 행사 이런 애니메이션 행사 같은 걸 같이 다닐 친구가 있으면은 되게 그냥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그 행사장에 가면은 나 말고 모든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딱 막상 가면 엄청 즐겁고 재밌게 보내요. 같이 즐긴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두 배로 즐거울 수도 있고. 그럼 이진님이 하고 있는 레진 공예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유튜브에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추천 영상에 떠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는 반짝반짝거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를 직접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계속 찾아보다가 직접 재료도 사서 도전해보게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면서 본인의 사이트를 같이 광고를 해서 거기서 많이 접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레진 공예 같은 거나 만드는 영상을 자주 시청은 하는데 도전을 해본 경험은 없거든요.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서 직접 동대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재료를 구했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시장이 좀 온라인 시장이 많이 발전을 해서 검색을 하면 여기서 다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아니면은 무인 문방구 같은 곳을 가도 아이들을 상대로 팔고 있는 레진 완구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쉽게 살 수 있는 것 같네요.
문방구 같은 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린 연령층도 살 수 있는 거 보면 도전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두 분은 가볍게 하는 취미랑 소위 딥하게 파는 덕질 분야는 따로 있을까요? 저는 가볍게 즐기는 취미라고 하면은 이제 걸으면서 명상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 걸으면서 명상하는 거를 되게 자주 하는데 하다 보면은 진짜 잡생각이 사라지고 뭔가 제 마음속에 이런 화나 이런 게 점점 누그러지고 가끔 내가 왜 그렇지라는 그런 행동들의 대답을 얻을 수 있어서 네, 저는 그런 거를 가끔 이제 자주 하는 취미고 요즘에 딥하게 하는 덕질은 요즘 유튜브로 되게 유명하신 전과자 유튜브로 되게 유명하신 B2B 이창섭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전 이 가수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요즘 아이돌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돌 덕질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그게 분야가 뭐라고 해야 되지?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앨범 같은 것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승주님은 듣는 쪽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뮤직 그런 걸 보러 가거나 콘서트를 보러 가거나 팬미팅을 가거나 하신 경험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자주 듣거나 이제 요즘 가수들은 앨범을 하나를 내면은 팝업 스토어라는 거를 오픈을 하거든요. 이제 그 팝업 스토어를 가보는 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진님은 가볍게 하는 취미라든지 덕질 분야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원래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루 종일 같이 가족이랑 같이 하기도 했고 친구들이랑 모여서도 PC방을 가거나 아니면은 닌텐도로 게임을 하거나 그런 걸 많이 해서 덕질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임에 있는 게임 캐릭터의 그런 2차 창작물이라는 것들을 좀 보거나 아니면 그걸 만든 사람들이 굿즈를 만들어서 같이 공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덕질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딱히 없어서 그런 거를 좀 소비하는 편이었는데 다들 만들고 직접 하는 게 되게 많으시네요. 그러면은 취미 여가 생활은 주에 어느 정도 하나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금액적으로 많이 드는 취미이다 보니까 제 생활에서 한 3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준비하는 기간도 되게 길거든요. 가발도 직접 이렇게 내가 만지거나 아니면 타인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고 이제 뭐 소품이나 이런 것도 구하거나 만들다 보면은 저는 제 기준 한 3, 4개월 정도 걸려서 한 1년에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서 한 30%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이벤트 같은 취미 생활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지님은 여가 생활을 한 주에 어느 정도 하시는지. 저는 거의 80, 90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덕업일치라고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직접 만든다는 게 그런 덕질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걸 직접 만드는 그런 생활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일을 하면서도 덕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혼자 하는 편인지. 집에서 보통 작업을 할 때는 혼자서 하기도 하는데 어머니께서 도자기 작업을 하시는데 레진 같은 경우에는 좀 유해한 냄새가 나기도 하니까 가끔 어머니 작업실에 가서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도 오셔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니 하고 여쭤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부모님이랑도 시간도 보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레진 공예 같은 경우 친구들이랑 같이 해본 경험은 있나요? 아무래도 오래전에 같이 제가 시작할 때쯤에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학업 때문에 좀
취미를 그만둔 상태여서 지금은 같이 즐기는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취미 생활이 아무래도 좀 같이 하면은 좋은데 혼자 하면은 좀 빨리 지루해지는 그런 것도 있어서 레진 취미는 어느 정도 길게 하고 있는 편인가요? 제가 관심을 뒀던 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쯤부터였고 시작을 한 거는 이제 대학교를 막 들어갔을 시기쯤이어서 이제 한 4년, 5년쯤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취미 생활을 혼자 해가지고 되게 자주 바뀌는 편인데 길게 취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뭐랄까 자기 일상생활하고 너무 선 넘지 않으면서도 쭉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아무래도 요즘 20대 청년분들은 아예 취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 분들이 요즘에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20대 분들이 취미 같은 게 없는 이유가 그냥 삶에 솔직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단은 뭔가 솔직히 걷는 것만 해도 취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취미라고 해서 막 운동을 꾸준히 다녀야 돼. 뭔가를 내가 결과물을 도출해야 돼가 아니라 뭔가 나 그냥 내가 자주 하는 행동이 취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은 누구나 취미 생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취미는 그냥 쉬운 거부터 천천히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요즘 제 친구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주변에 취미 생활이 너무 없는 자기 여가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저희 같이 두 분처럼 자기를 좀 취미 생활 같은 걸로 자기를 좀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난 지금 내게 가고 있는 길이야. 봄의 끝보다 훨씬 빠르게 할 말이 있는 걸 말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아. 아마도 살 것 같아. 너랑 숨 쉬면 정신 못 차리겠어. 눈이 감기고 I just want you to know I'm the real one that you're looking for. 걱정은 불안함만 해가도 건너편에다 놔두고 이제부터 우리 사진 주워 담아 네 소나기 안에 아기자기 걸어둘 거야. 어디든지 보이게 해줘. 너 없인 안 된다 해줘. 너 없이는 된다. 난 너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너야. 후회하기 싫다. 너를 사랑한다. Cause you are the only one. 나는 너뿐이라는 걸. Let's get it on, let's get it on. Why don't you be my girl? Let's get it on, let's get it on. Cause you are the only one for me. 아직도 내게 가고 있는 길이야. 여름밤 공기보다 뜨겁게 그리워했던 널 붙잡지 못하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아. Yeah, yeah.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yeah, yeah, yeah. Girl, I swear this ain't no booty call, nah, nah, nah.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것도 아니야. 드디어 정신 차렸어. 너 없이 난 된다는 걸 now I know, now I know. 다시 시작해볼 생각 있으면 전처럼 만날 생각이 있으면 let me know. Let's give it a go. 너 없이는 된다. 난 너여야 한다.
그래도 오직 너여야만 I can live. 우리 뜨겁게 잡은 손꽉 잡아서 여름바람을 꽉 안아도 두근두근 우린 고롱고롱 위. 이대로 우리 둘이 너 없인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너야. 후회하긴 싫다. 너를 사랑한다. Cause you are the only one. 나는 너뿐이라는 걸. Let's get it on, let's get it on. Why don't you be my girl? Let's get it on, let's get it on. 'Cause you are the only.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반팔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요즘 계절 간격이 많이 좁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시나요? 승주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요즘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명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봄이랑 가을이 진짜 가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진짜 가을, 겨울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느껴질 정도로 정말 가을이 진짜 1년 중에 한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옷이나 이런 거가 대비할 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후드티에 반바지를 입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가을이랑 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제 좋아하는 패션이나 이런 거를 못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 계절에는 이런 옷을 입어야지 하는 그런 대비를 미리미리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진님은 그러면은 이런 계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시나요? 저는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 원래 좋아했어서 요즘에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따뜻해서 반팔을 입고 그냥 나갔다가 오늘 아침에 나가니까 갑자기 엄청 추워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것 같을 때는 좀 겉옷을 하나 챙겨서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안 챙겼을 때는 좀 일찍 집에 들어오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 같은 거 하면은 이것저것 고민할 게 엄청 많죠. 우선 요즘 큰 이슈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그런 환경 이슈 같은 게 많은데 게스트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좀 되게 좀 시간을 오래 봐야 알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게 방사능이란 것 자체가 정말 작은 그런 미생물들이 먹어서 그게 포식자가 점점 먹어가지고 결국 우리들의 식탁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한테 지금 당장은 결과값으로는 이제 막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은 나타난 게 아니지만 정말 짧지 않은 우리의 후손들, 막 내 자식이 이제 방사능 이런 해산물을 먹어서 방사능에 막 이렇게 피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끔씩은 들어서 기사를 볼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 사실 아무래도 바다라는 게 영역 같은 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물이 흘러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다 생물 그러니까 어류를 되게 좋아해서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오염수 문제가 원래 이것저것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방류를 한다고 딱 했을 때부터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식생활에 같이 근접하다 보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다 그 오염수가 떠내려 온 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 같은 걸 먹으면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아직 오염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계속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이제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주에 꼭 한 번씩은 뭐 매운탕이나 그런 조림 같은 것도 해 먹고 지내고 있어서 방류 이후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뭔가 당장은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가만히 그냥 앉아서 그걸 느끼고만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 좀 두렵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 오염수 문제를 같은 거 얘기를 하면은 바다 문제 같은 게 좀 같이 연결이 되는데 바다 쓰레기 같은 것도 아무래도 문제가 요즘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 TV에서 바닷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바다 생물이 잡히는 양보다 하루에 바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게스트분들은 이런 바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으신 분들이 바다 쓰레기라고 하면은 뭐 빨대, 비닐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만은 대부분에서는 어업 활동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런 환경 보호 광고를 보면은 대부분 좀 막 거북이 코에 빨대가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가 쓰레기를 많이 먹어서 죽어 있는 시체 이런 사진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뭔가 어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이 사는 그런 구물 쓰레기 배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오히려 더 사용을 해서 사람들은 플라스틱만 줄이면 돼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넷플릭스에 보시면은 시파라시스라는 다큐가 있어요. 근데 그 다큐 정말 한 5분? 진짜 조금만 봐도 바다의 쓰레기가 주 요인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가끔씩은 이제 이런 쓰레기들이 그물에서 나온다는 걸 좀 많은 사람들 그물 때문에 생물이 많이 죽는 거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바다 앞쪽에 살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산책하다가 그 뻘에 있는 쓰레기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보다 그물에 이렇게 뒤엉켜서 죽은 막 개들이나 이제 막 갑각류들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좀 사람들이 오히려 플라스틱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물 활동을 하는 기업들, 이런 어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좀 쓰레기 배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면은 뭔가 바다 환경을 줄일 수 있지, 바다 환경 좀 더 이렇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또 바다 환경이 또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생물의 다양성이 이제 기후 변화로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더 이게 환경 오염이, 바다 오염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승주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바다 쓰레기를 플라스틱만 줄이면 돼라고 대부분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바다 쓰레기에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알릴 수가 솔직히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대학 친구들이랑 이제 환경운동, 청년 환경운동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인스타로 이제 환경보호 이런 인스타를 만들어서 이제 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인스타를 만들어 활동을 해봤는데 이게 좀 환경이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이 너무 그냥 쓰레기만 배출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많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정말 그냥 바다가 아프대. 그냥 지구의 기후가 높아진대. 그냥 이 정도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뭔가 좀 더 이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말 기사 요즘에 하나만 찾아봐도 환경에 대한 기사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뉴스 같은 것도 이렇게 구독을 하면 정기적으로 메일로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기사나 이제 이런 뉴스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구독을 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환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주제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경각심이 안 들 수 없잖아요. 약간 뭐라고 했지? 안전부주의?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릴 수 있는 방법.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튜브 쇼츠나 이제 인스타 릴스 그리고 요즘에 네이버 웹툰보다는 사람들이 인스타툰을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10컷으로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가 뭔가 환경이나 그런 거를 활동을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구독하고 찾아본다면은 일단 관심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가까운 한강 바다랑 이어진 한강만 가도 거기 강에 물고기들이 담배꽁초 이렇게 막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내가 쓰레기 하나만 그냥 이렇게 방에다가 안 버려도 나는 환경 운동을 하는 거야. 약간 우리 모두가 그냥 마음가짐으로 나는 환경 운동가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뭔가 저도 이제 점점 그런 거 분리수거 더 열심히 하고 이제 뭔가 좀 비건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그냥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다 쓰레기 말고도 어쨌든 쓰레기 수거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분리수거라고 해도 요즘에 분리수거 하면은 플라스틱, 종이, 뭐 병, 페트 이런 식으로 나뉘긴 하지만 생각보다 재활용과 재활용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더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구분하거나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일단은 모르면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얼마 전에 프링글스 통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서 이게 종이 쓰레기인지 아니면 밑에 부분은 고철인데 고철로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 갖고 그냥 이렇게 막 네이버나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그냥 가위로 잘라서 분리해서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좀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되게 많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더라고요. 약간 우리가 아는 흔히 햇반 있잖아요. 그냥 그거 다 먹고 그냥 재활용에다 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거는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뒤에 명확하게 뭐 상품 뒤에 이 제품은 일반 쓰레기라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써져 있다면은 사람들이 더 쉽게 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비닐 같은 것도 아무래도 타서 좀 탄수화물 뭐라고 해야 되지? 안 좋은 환경을 일으키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비닐 같은 것도 보면은 과자 봉지라든지 음식물이 닿았던 그런 봉지는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재활용의 기준은 명확해요. 일단은 비닐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프린팅이 정말 화려하게 되어 있다, 뭐가 묻었다 하면 무조건 일반 쓰레기예요.
거기 이제 재활용을 해주는 업체에 가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좀 더럽거나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쓰레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안 버리면 돼요. 정말로. 진짜 정말 집 앞에 있는 공원만 가도 좀 그러니까 애기랑 놀러 오는 그런 가족 단위도 좀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고 가요. 근데 이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서 버리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진짜 내가 그냥 안 버리면 돼요. 길가에다가. 확실히 그 쓰레기 같은 거는 자기가 노력을 좀 주의만 기울이면은 환경 오염 문제에 쭉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진님은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걸 잘 하시나요? 저는 집에서는 사실 많이 그런 걸로 혼나거든요.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 그걸 일일이 다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이제 분리 배출을 하러 버리러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냥 집에서 정리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정리가 된 걸 가지고 이제 밖에서 분리 배출을 하니까 나는 이게 뭐 불편한 거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이제 저희 오빠가 그거를 정리를 할 때마다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정리해서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안 좋은 버릇인데 그거를 버릴 때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좀 더 그래도 버릴 때도 편하고 이제 환경에도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쓰레기들도 사실 뒷면 같은 곳에 작게 써져 있지 말고 사실 좀 어떻게 버려야 된다라고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거든요. 옛날에 처음 이제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했을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계란 껍질이 이제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던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쇼츠 이런 걸로 홍보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무래도 약간 집에서 알려주느냐 안 알려주느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교육적으로 다 같이 배우는 곳에서 좀 한 번씩 알려주는 그런 지도가 있으면은 모르는 친구들도 다 알 수 있는데, 이게 집안에서 이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방식을 알려주는 집이 있고 안 알려주는 집이 있잖아요. 그냥 쓱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아는 친구가 있고 아예 이게 분리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갖다 일반 쓰레기에다가 버리는 친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좀 다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 a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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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little risky Betty. 모든 죄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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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 catch me if you can. Nothing with the regulars. 내 뒤에는 blue blood runs. 또 솔직하게 말해줘. 착한 척은 지겨워. 우리 합성률이 의미 없었어 굳이 유행이 돌고 돌아도 난 그 틀에 없어 이미. I wanna break, I wanna kick 뛰어놀래 시끄럽게 다채로운 매력 수많은 뼈지 위에도 빛을 발하지. 답답한 건 벗어 던져. 고개 숙일 필요 없어. I'm a bad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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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little risky baddie. 모든 될 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And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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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y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 catch me if you can. And feel pop like bubblegum 내 판단을 믿어 난 할 말도 많아 참 모자이크 없이 spit it out 난 지가 이 troublesome 그 누구도 can bite me 원한다면 come try me 언젠 you're invited 난 thriller so villain 생각할 시간에 저지르는 게 말 멀어 I'm a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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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little risky Betty 뭐든 될 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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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던 내 길을 막지 가뿐히 날아올 테니 catch me if you can I'm a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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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그리 바삐 가니 뭐든 될 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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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 catch me if you can I'm a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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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y 어디 그리 바삐 가니 뭐든 될 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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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y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 catch me if you can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두 분은 요즘 구직 활동 같은 걸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게 돼서 한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제 몇 달 전에 퇴직을 하고 이제 지금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데요. 아무래도 뭐 지금은 그 3개월 일한 때보다 훨씬 돈도 적게 벌고 용돈벌이가 될 정도로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사실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취업을 해본 경험은 없는데요. 요즘 취업난도 있고 부모님과 떨어진 홀로서기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든 사회잖아요, 청년들이. 두 분은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그냥 그게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대부분 20대 이제 딱 대학 들어갔을 때 알바할 때가 그때가 시작이지 않을까 해요. 경제 생활에 하면은 이게 알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용돈벌이식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과 떨어진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된 독립된 경제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경제 활동 같은 걸 하면은 독립을 떼어낼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 두 분은 부모님들이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원래 이제 독립을 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출퇴근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을 다녔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 정도는 이제 참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월세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비싸졌고 이제 보증금 낼 돈도 조금 부담스럽고 바로 일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금액도 한계가 있는데 요즘엔 뭐든 다 비싸다 보니까 집세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이제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너 혼자 모든 걸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냐라고 사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독립을 안 했었거든요. 아마 이런 분들이 요즘에 조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나 혼자 이제 생활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모든 게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액을 이제 생각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나 그런 분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승주님은 부모님이 독립에 대해서 경제활동, 독립적인 경제활동이나 독립 같은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신 의견이셔서 근데 뭔가 내가 직장이 막 멀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의 지원으로 이제 따로 이렇게 독립 아닌 독립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이제 좀 솔직히 막 집이 가까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이 본가가 가까운데 이제 좀 가까운데 이제 직장이랑 이제 본가랑 직장이랑 가까운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독립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이지 않을까가 싶은 게 앞에서 말했듯이 보증금도 있지만 요즘에 전세 사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정말 사회 초년생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에는 좀 마음의 준비라든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알고 가라.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두 분하고 다르게 약간 독립을 권장하고 좀 어떻게 여건이 되면은 빠르게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독립이라는 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집값도 너무 비싸고 혼자서 집값만 내는 게 아니고 수도세, 뭐 전기세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고 뭐 식비라든지 그런 게 하면은 집에 본가에서 우리가 내가 사야 될 것들을 살 것을 이제 거기다가 더 돈을 더 들이면서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독립을 하기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주변에 독립을 먼저 경험을 한 친구가 있나요? 그런 경험을 한 친구의 얘기라든지. 이제 먼저 졸업을 해서 취업을 바로 한 친구들이 조금 몇 명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제 독립을 이제 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간다든지 더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을 보면 사실 원래 누구나 다 독립에 대한 그런 낭만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옥탑방에서 이제 나만의 방을 꾸미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를 사실 꿈꿨었는데 조금 이제 월세를 이제 좀 싼 데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무조건 가까운 데로만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이랑은 이제 거리가 많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독립한 지 2년이 가까이 돼서 좀 자리를 이제 많이 잡고 있는 시기인데 그런 아무래도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해서 그런 피곤한 상태로 이제 뭐 집을 가꾸거나 할 시간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돈도 조금 나가는 게 지출이 많다 보니 돈도 많이 안 모인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승주님은 그런 독립 경험을 들은 경험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구들 중에 독립을 한 친구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독립의 장점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안 계신다이고, 이제 독립의 단점은 또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통제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막 음식도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빨래도 계속 미루고 청소도 계속 이렇게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집이 아니라 이제 돼지우리가 되어간다고 친구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살지 않는, 그러니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독립하는 거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만큼 재밌게 하는 친구들은 막 자기가 요리 만들어서 찍어 올리고 막 이렇게 좀 청소나 이제 청소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뭐 방을 꾸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막 이렇게 막 벽에다 페인트 칠도 하고 인테리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해서 이게 그냥 취향을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독립을 하다 보면은 살짝 무서운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누가 실수로 내 이런 창문을 치고 간다든가, 그러니까 술 마시다가 길 가다가 이제 막 참시간에 막 누가 내 현관을 실수로 쳤다든가 하면은 이제 막 그 소리에 막 이렇게 무서운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하는 거는 결국 나다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독립이 아무래도 약간 이상과 현실이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독립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세연, 게스트 이진님과 승준님 모셨습니다. 단원 FM에서 만든 GS 캠페인송을 들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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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아홉 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열 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 Tí 10 ដោះស្រាយវិសមភាពរវាងថ្នាក់និងតំបន់និងបង្កើតសង្គមបើកចំហនៃការរួមបញ្ចូលនិងការពិចារណា 11번째,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요. 12번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요. 13번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대비해요. 13. phòng bị trước các thảm họa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14번째,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15번째, 지구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자연 속 식지를 보존해요. 15e, nous conservons des habitats naturels pour prévenir la désertification de la terre. 16번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요. 17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해요. 17, 持续发展需要我们全人类的共同参与。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어봐요.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한